3부 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님께서 자정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입니다. 마지막 세션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지금까지는 R&D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R&D 성과를 활용하시는 분들 시각에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금을 내는 분들이면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도 좋고, 언론계도 좋고, 학생도 좋고, 여기 오신 모든 분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저 포커스 컴퍼니 포커스 바이오 대표이사 최정숙입니다. 쭉 들어보면 이제 R&D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해법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R&D 자금을 보면은 아까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부지 매입비, 설비, 그다음에 연구 자재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4.36%로 세계 1위, 연구 개발비 규모로는 세계 5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건물 부지나 건물을 사는데 들어가는 R&D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순수 R&D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정말 1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은 건물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사거든요. 근데 국가에서는 하여튼 기본 연구원 하면은 건물부터 삽니다. 그리고 또 각 전국에 그 지사들이 각각 연구원마다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들이 사실 작전에서 100억, 150억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은 5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95억을 순수 R&D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5억 임대료를 내는 거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대주겠다라고 하면은 100억 중에서 99억 5천만 원이 R&D 자금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부족한 R&D 자금을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데 R&D를 하려면은 부족한 거를 그럼 이론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청이나 미래부산자부에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원 정책이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 팁스라고 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하려면 아무튼 엔젤에서 1억 투자를 받으면 벤처캐피탈에서 4억을 매칭 펀드로 주고 또 R&D 자금으로 5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9세까지만 가능을 하고 창업 7년 이내만 가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기술 있고 국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39세 이하만 해야 되는 건지 또 창업 7년 이내만 해야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벽들을 좀 깨서 정말 가능성 있는 이 R&D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은 포커스 바이오의 우리 최경순 대표님이셨습니다. 혹시 세금은 국민이 내지만 그 세금을 또 집행하시는 분들이 연구비 지원 기관일 텐데 혹시 발언하실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에 있지만 전문기관 역할을 지금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군협력 관련해서 앞에 방사청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과제를 기획해서 물론 다부처 사업이 또 있지만 과제를 기획하기부터 힘듭니다. 과제를 애써서 기획해 놓고 그걸 시범 사업을 보냈는데 그 예산 확보 차원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 사업은 이제 사업이 승인되면은 끝날 때까지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지원이 되는 반면 민간에서는 예산 편성 이제 매년 이제 미래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 조정 여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확보를 못하면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에서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반대급부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불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작년에 ADD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력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잘 되는 뭐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삐걱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좀 예산 배분을 좀 하시는 미래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면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선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인정을 해 주셔야지만 다른 부처들이 그걸 보고 추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혼자 뭐 대부분 부처가 혼자 하면 쉽겠죠. 이제 같이 하려면 굉장히 요새 뭐 부처가 내무유 사업도 많습니다만 여럿이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이제 자기의 이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계시니까 이제 건의사항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략기획 사업, 산업통상 전략기획단의 신산업 MD를 맡고 있는 임겸입니다. 저는 그 수원대학교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지난 한 사업 기획단에 온 지 한 1년 됐고요. 그 전에 한 6년간을 그 차세대 성장동력 바이오신약 장기사업단 단장을 한 6년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 기초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시는 기업체분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째,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토론식의 이런 컨퍼런스는 상당히 없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자란 것도 좀 까놓고 얘기하자, 솔직히 얘기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기회를 안 주는데 최 장관님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그 학교에 계신 분은 기초 연구를 하는데 기초는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기초와 목적 기초. 근데 대학 교수님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화로 연구를 안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9%를 말씀.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 기초로 가서 순수하다가 사업화 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바깥에서 분명히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화로 안 간다. 왜냐? 사업화 가는 연구는 초기부터 시장과 그 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업화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오늘 제가 잘 안 건드렸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업단을 하면서 대부분이 장기 사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5년에서 10년 계획을 쌓우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사업이 끝까지 얼마를 지원했나 평균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책임진 사업단장도 책임이 없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처음 계획 잡았을 때 그거를 허락해 준 부처도 있고 저는 기재부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진짜 줄 건지에 대한 진정한 고려가 많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대형 사업들이 진짜 지금 예측된 기간까지 진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진짜 사업화, 왜냐하면 막판에는 다 사업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예산하면은 사업화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를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비과학기술계 쪽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 행정학과 윤지영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오늘 R&D 혁신 대토론에서 미래부에 대한 얘기보다는 R&D가 이제 여러 부처로 이제 나눠져서 다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최근에 또 작년서부터 제가 직면하게 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처에서도 R&D 사업을 기획하시고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정말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부, 그다음에 산업부 다 나왔는데요. 아까 계속 SCI 특허 다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미래부에서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표들을 사업 특성별로 저희가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눠서 단기적으로는 뭐 논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업화,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또는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들을 사실 다른 부처에서 잘 반응을 안 해주세요. 그런 점을 사실 아까 제가 다른 부처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평가제도를 사실 미래부에서는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까 산업계에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특허 논문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걸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미래부를 대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보니까 다른 부처에서 제가 성과지표를 바꿔와라 그러면은 또 그 다르게 바꾸고 그걸 또 바꿔오라 그러면 또 반응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각 부처 R&D 담당자분들께 말씀을 좀 올리고요. 아까 제가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뢰와 도전이라는 걸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정부가 R&D 사업을 기획을 할 때 그냥 과학기술계만 봐서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사업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화만이 R&D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정부가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짤 건지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책 자문을 통해서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있는 분야에서 필요하신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그쪽으로 가셨으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사실 기획재정부도 오셨으면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다른 애들에서도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얘기지만 지금 평가제도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점,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명의 평가위원으로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학생분들 혹시 오신 학생분 안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원생 박민주입니다. 예,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제가 졸업 후에 나갔을 때 이제 연구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제 연구자 중심의 R&D 행정 시스템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디자인해서 이제 실제 무인기를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이런 여러 실험들을 하고 저희가 더 연구할 게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과제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제 지원 부서에 이제 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델은 이제 과제 지원 부서에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대여를 요청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행정 절차에 따라 대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연구자가 쉽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서 R&D 행정 시스템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뭐 제안서라든지 뭐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좀 동일하게 가면은 그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이스트, 예, 대학원생 혹시 카이스트 아닌 대학에 다니신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쪽에서 1부나 2부에서 계속 노벨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교수부터 학생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한 가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는 과제 자체의 기간이 짧고 특히나 기초 연구나 모험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지원 기간도 짧을 뿐더러 그 뒤에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 더 창의적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미래부나 연구재단에서 그 모험 과제 형식으로 과제를 지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 평가가 이제 아무래도 투명하겠지만은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실험실이기 때문에 아직 랩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이긴 한데 그런 규모나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모험적인 과제로서 검토를 받고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연구비를 정부 출연금으로서 지원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그 연구비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구비 지원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연구 지원 기관마다의 그 세목별로 쓸 수 있는 비목들이 많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교수들도 그 연구비 세목에 대해서 일일이 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 됨에 있어서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로서 다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국민들의 대의기관 국회인데요. 혹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술 무역 수지에서 OECD 32개국 중에 한 32위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GDP 대비 R&D 비중에서는 세계 1위인데 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느냐? 왜 우리가 볼만한 그런 성과들이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이렇게 풀뿌리 기초 연구비가 부족하다, 지자체 혁신 역량이 부족하다, 대기업의 연구비가 부족하다, 또는 출연연의 칸막이가 있다. 다른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그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현재나 과거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파도해보면 그동안 발견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미래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단기 연구나 단기 처방식 사업 그런 것들도 아마 양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5년 이상 그런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그 현재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학기술계에서도 그 과학기술 예측 조사를 필두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본법과 시행령에서도 그 시행과 활용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현재 그 미래의 예측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먼저 시간적으로 과학기술 예측을 먼저 따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그 예측 결과를 일부 활용하는 그런 그 상호 소통은 없는 그 선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서도 미래 전망 결과를 좀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 예측에서도 미래 예측, 미래 그 과학기술 정책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예측 사업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도 좀 참아주십시오.
혹시 그 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예. 장관님께 이 간단한 손톱 및 가시를 좀 몇 개 뽑아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회의비 집행입니다. 같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와는 회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죠. 대부분의 과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라고 많이 외치는데 실제로 의대 교수님이 그 전자정보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 주머니에서 밥을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3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사업 단장을 이제 뽑을 때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에 무슨 보직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제도가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장들을 뽑을 때 이런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없게 그 대학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 지원단 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창업 지원 단장을 선발하는데 저희 기술지주 회사를 같이 맡겨가지고 그 창업 BI에서부터 포스트 BI 그다음에 기술지주 회사를 이용한 투자까지를 일원화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톱 및 가시를 좀 뽑아주시면 그 일관성 있게 그 저희 산단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오신 또 다른 분, 예.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 이진모입니다. 제가 일어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소에 장관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장관님께 한 번도 건의를 못 드려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진흥청은 실제 기술 개발을 하는 국가연구기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의 R&D를 지원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의 특성상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하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대한민국 농업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쪽에 진흥청이 기능을 하라고 두 가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다르다 보니까 상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 R&D에 적게는 35%, 많게는 70%까지가 농업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적게 잡고 2천억은 현상 유지하는 데 쓴다고 본다면 실제 미래 먹고 살 거리 만드는 데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회 정책처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농업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례를 무릅쓰고 우리 장관님께 우리 농업 분야 R&D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과 임업 같은 1차 분야 R&D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 자리가 좋네요. 이런 오픈된 이런 토론회를 왜 진작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오시면 또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저는 현재는 한스대학교 교수이고요.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토론회에서 R&D 혁신 대토론회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적들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 미래부의 역할이 특히 R&D에 관한 주체가 될 미래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아까 이우일 교수가 지적도 했습니다. 17개 평가기관, 13개 부처 이런 데 전부 나눠져 있고 그것도 17.7조 그러지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 미래부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R&D 혁신 대토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장관님한테 저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래부가 좀 기능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R&D에 관해서는요. 이게 어떤 R&D는 혼자 살 수 있는, 어느 부처 혼자 살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저게 국가 정책에, R&D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미래부인데 미래부가 상당 부분은 못 건드리는 그런 거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요즘 이사회 한 개로 통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평가기관 통합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수많은, 그러니까 기관이 많다는 이야기는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아까 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372개 규정이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책부터 그다음에 그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걸 다시 환류를 시키고 하는 그 일관된 프로세스를 미래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는 거를 전 장관님 숙제로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슬아슬하고 민감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각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그냥 아예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공주대학교의 김용진입니다. 오늘 그 R&D 혁신 대토론의 혁신이라는 말은 분명히 사업성과 연결된 그런 개념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R&D가 예산이 책정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부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미진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학부생 대표에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그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간다든가 4학년 1학기 때 휴학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좋건 많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도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4년 만에 졸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해외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5년 반에도 졸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앞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좀 생각해 링크 사업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좀 그 중소기업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한 80-90%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쪽에 좀 비중을 또 연구개발비를 측정해야 되겠다. 그 일환으로 학부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그 차원에서도 그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그 학부생 특히 저희 천안에 있지만요. 저희 캠퍼스 공대가 대기업체 아니면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하소연하는 게 학생을 뽑고 싶어도 안 가는 차원이죠. 수도권 학생만 중소기업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지방대 학생도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서의 공학 인증도 하고 있는데요. 4년 프로그램 이외에도 5년 프로그램 이런 걸 자율적으로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돈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런 그 학위 프로그램을 휴학이 아닌 그런 그 연계선상에서 좀 이렇게 130학점이 지금 되어 있는데 140학점까지도 인정해 주는 그런 좀 탄력 있는 그 교육 과정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마 기업이나 또는 기업의 학생에 세금 혜택을 줘서 학생들이 기업에 와서 직접 그 교과 과정 내에서 배울 수 있는 학점제로 말이죠. 그런 그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뒤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예. 네.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이용기라고 합니다. 네. 예,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하나는 그 국가 R&D의 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가 R&D는 이제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혹은 어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 분야 혹은 원천 분야, 산업이든 아니든 원천 기술 분야 혹은 또 사업화 분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그 예산
그 재원을 분배를 할 건지 그런 그 큰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혹은 뭐 관련 주체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뭐 이런 뭐 자리에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그 의사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R&D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그 각 사업별로 그 과연 이게 국가 R&D로서 적당한가? 이거 그냥 민간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질문을 그 정부 쪽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앞서서 그 심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래부가 좀 더 그 이런 R&D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권한을 좀 갖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말 R&D 예산 배분 체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민간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 민간의 그 R&D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게 사실이고 뭐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뭐 공공 뭐 R&D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세계 글로벌 탑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민간 대기업들이 잘 갖춰진 이런 산업 분야는 뭐 굳이 국가가 R&D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그 민간 대기업에서 그 해당 분야에 뭐 생태계를 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자기 돈 그냥 아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분야라면 좀 R&D 재원을 배분할 때 좀 그쪽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그렇지 않은 뭐 그 1차 산업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뭐 그런 부분 쪽에 그런 재원을 좀 더 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산업 경쟁력도 올라가고 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예, 저는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부학장 맡고 있습니다. 아까 충북대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손톱밑까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된 일과 이제 또 R&D 혁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R&D 지원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게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디자인돼서 사실은 우리 산업에 많은 기여도 했고 연구 역량이라든가 학문적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라든가 산업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공계 연구자들은 되게 스마트해서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성실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우선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보면 한 3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에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산업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이전하겠죠. 우수한 신기술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님이나 또는 학생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또는 연구자가 또 학교로 와서 서로 기술 자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3가지에서 지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연구비 집행하다 보면 느껴지는데 우선 특허 부분은 보통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되는데 한 2, 3년 걸리고 또는 국제 특허의 경우에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현재 간접비에서 특허 지원 비용이 각 대학에서 되게 적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 예를 들면 1인당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 특허 한두 건 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접비에서 사실은 특허 지원이 너무 예산이 작고요. 그러면 이제 연구비에서 사실은 본인 연구비에서 좋은 연구를 해서 집행이 되면 좋은데 연구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연구비 항목에서 사실 적절한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연구비에서 또는 지금 A 과제 당해연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년쯤 지나서 이게 등록이 되면 성공 보수도 돼야 되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미 그 과제는 출원을 해서 사살을 한 과제는 이미 종료가 돼서
새로운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비에서는 그 돈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제와 다른 특허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게 특허 지원이 좀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다. 그러니까 단연 과제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특허 출원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도를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인력 양성은 학생이 들어오면 석사 또는 박사를 하면 적어도 2년 내지 5년간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연구비가 1년 또는 뭐 길어야 3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인건비 풀링제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비를 수주해서 이 학생이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는 그 기술 또는 그 분야를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과거 인건비 풀링제는 당해연도 연구비에서 50%까지 쓰고 나머지 1년을 더 쓸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로 바뀌면서 당해연도에 80%를 쓰고 20%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연구비 따서 80% 쓰고 20% 가지고 그 다음 했는데 그게 연구비가 끊어지면 그 학생 서포트를 못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생 인건비 풀링제보다도 통합 인건비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나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50% 정도를 당해연도 쓰고 2월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대기업하고 많은 연구가 사실 돼서 비판이 많아서 저희 공과대학이 이제 중소기업하고 기술 자문 이런 걸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센터도 만들고 해보면 눈높이가 너무 다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기술의 수준과 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의를 해서 서로 그 연구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들어가는 자금액 예상 금액이 또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교수님은 적어도 학생 투입하고 이런데 기업에서 주려는 액수와 미스매치가 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어디 나중에 예. 또. 저 먼저 할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오기 전에 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6년간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R&D가 왜 성과로 연계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업연구소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그 성과가 출연연을 봤을 때 그 성과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여러 출연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연의 그 정체성이 점점 미흡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최초로 키스트가 설립된 지 지금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출연연이 만들어졌던 배경하고 지금 시점에 이 출연연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R&D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연구원들이 너무 사기도 떨어졌고 어떤 연구를 해도 수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원들이 특히 우리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사기를 갖고 자신이 하는 이 연구가 우리나라 그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결국 인재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성공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연구원들이 이 연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고령 연구원들을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과연 정년 연장하는 것이 그 해결책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로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자율성, 책임 없는 자율성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이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럴 때는 결과가 성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런 방안으로 앞에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관 간의 인력 교류,
사실 이것도 결국 우리나라 그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를 해외,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강점을 가진 그런 인력들을 해외의 그 부족한 나라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IT나 반도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선진 기업들 중에 그런 분야를 요구하는 독일에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수출하고 그 과정에 또 우리가 배워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외국의 선진 그 기업이나 연구소의 인력들을 흡수를 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배우고 이 좀 더 나은 R&D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이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히 미래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마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좀 신청해 주신 우리 김성환 이사장님. 네. 얼마 전쯤 연구 현장을 좀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과학창의재단에 새로 부임한 김성환입니다. 사실 이제 첨예한 논쟁, 그러니까 R&D 어떤 이제 평가와 이제 인재에 관한 이슈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도 이제 어떤 문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이제 과학창의재단의 어떤 창의와 도전 문화의 형성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혁신 이제 우리 주체들의 어떤 공감대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세금 내는 이제 국민들도 사실은 공감대를 함께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도 여기에 하여튼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창조 경제도 결국은 뭐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혁신의 씨앗을 정말 이제 넓게 이제 펼쳐주고 그리고 또 성급하지 않게 좀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 출연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R&D 성과의 홍보를 이제 넘어서 이제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서도 보면은 이 기업들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출연전에서도 대거 참여했는데 역시 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창의 도전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체험형으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 배려와 노력이 많이 돋보였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창의 도전의 어떤 문화 이걸 형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참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국책본부 에너지환경단장을 맡고 있는 문승현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반영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포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국책본부에서 지금 이제 그 원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원천 연구 개발이 더 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조금 이제 그 실질적인 몇 가지 조금 그 개선할 것들을 제가 그 연구 주체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 그 다음에 또 앞서 그 말씀드린 기획과 평가 문제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대학과 연구소의 그 사실은 역할 분담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은 대학과 출연전이 지금 거의 그냥 무제한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출연연과 기업연구소가 또 그냥 무제한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연구 체제의 그 협력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사실은 그 좀 좋지 않은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정부 정책에서 그런 그 연구 주체의 그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세 개의 섹터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다시 조금 명확히 좀 정의해주고 지원도 그렇게 그 실제로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지원 그 부서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한 가지 사항입니다. 그 둘째로는 그 국가연구는 궁극적으로 기획과 평가가 저는 사실은 성공의 80 내지 90%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제도가 있고 기획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기획 전문가, 평가 전문가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하실 분한테 기획을 맡기면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사실은 다 제안을 합니다. 또 그 평가를 또 해야 되는데 좋은 과제를 평가하려면 사실은 그 제안자보다 더 좋은 능력의 평가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 뭐 상피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A급 과제를 평가하는데 B급 평가자들이 한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저희들한테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획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를 저는 그 무작위로 이렇게 그 차출하는 형식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 발굴을 하자, 육성을 하자.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역량의 피크를 지난 분들이 사실은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기획과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연구재단에서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시기획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탑다운이기 때문에 그 연구 현장에서 이런 그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영재도상 이미 그 상시 기획으로서 그 연구자들의 그 제안을 그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그 평가를 해서 이제 또 더 그 구체적인 또 기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금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조금 이런 제도를 조금 기업에도 조금 홍보를 해서 기업에서도 필요한 기술들이 혹시 그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또 같이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지금 18조라는 국가 예산과 민간 R&D 예산을 포함해서 55조라는 돈이 사실은 집행이 된다면은 R&D 자체가 비즈니스화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떤 성과가 아니고 R&D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툴이 개발되어서 그 툴로 인하여 사실은 비즈니스화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많은 노벨상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그 연구 툴을 개발하다가 사실은 노벨상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구 자체의 비즈니스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연구 역량을 가진 분이 직접 어떤 비즈니스는 못하지만은 연구 비즈니스를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대학에는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연구를 위한 사실은 연구소들이 많이 그 설립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연구를 비즈니스화하는 이제 그 어떤 그 방법도 한번 저희가 그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가 국토, 교통 뭐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분야라서 혹시 국토, 교통 쪽에 R&D와 관련되신 분 또는 그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그러시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 분야에 그 R&D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구영성 팀장입니다. 지금 연구자분들 중에 뭐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쪽에 이제 특성을 대표를 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각 부처마다 그 연구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비슷한 심정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많이 그 의견을 주시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해야 될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토교통 쪽에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 과제의 성격이 뭐 주택이라든지 또는 국가시설물 또 교통 인프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대형 과제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과제들을 책임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제에 대해서 과제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점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저희들이 좀 쓸데없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단계가 많다. 이렇게 또 불평이나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연구자분들께서 또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또 저희가 그 책임 있게 또 국가와 정부를 대신해서 잘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분은요, 우리 재양희 장관님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3시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본전 좀 찾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토론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R&D 자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 숫자로 보니까 우리가 SCI 평가 툴을 얘기했는데 2010년만 해도 39,874건이 올라갔고 2011년도에 44,541건이 등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랭킹 11위입니다. 11위. 그 숫자로 보면 엄청난 우리가 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화를 보니까 작년 2013년 8월 달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사업화가 20% 수준이고 미국과 영국은 약 70%, 일본이 약 54%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는가? 결국은 이 자금, R&D 자금을 가지고 이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포커싱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저들 연구원도 한 기업에 몇백 명 돼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매날 그 과제해가지고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 아웃풋을 나오는데 결국은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은. 근데 이걸 시장에 팔아보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툴을 바꿨어요. 앞으로 모든 연구의 툴은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면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좋은 제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연구원들이 그다음부터는 연구를 자기 스스로가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가지고 고객이 뭘 선호하는지 거기에 포커싱 돼가지고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개발을 해서 결국은 그런 팀에게 가장 우수한 성적을 주고 포상도 하고 해서 승리도 싣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R&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최 측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좋은 R&D가 훌륭한 R&D가 아니라 시장에서 맥히는 R&D가 최고의 R&D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여기에 우리 연구원들, 출연기관, 대학 교수님들 많이 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R&D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주체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시장에서 잘 맥히는 R&D가 최고의 R&D다. 그렇게 바꾸면 우리 대한민국의 R&D가 바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박수는 박희재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R&D 기획단장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예. SNS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필성이란 분은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및 대학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초연구 성과 및 산업화 두 가지를 한 연구자가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출연연구소를 푸시하기에 앞서 평가 및 맞춤형 보상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아무래도 출연연에 근무하신 분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동훈이란 분은 정부 R&D를 각 부처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상당한 폭탄성 있는 발언입니다. 예.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등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중복 사업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경렬이란 분은 민간 R&D와 국방 R&D 간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 국방 R&D의 70% 이상을 민간에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국방 R&D가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데도 외부와의 협력은 극히 적은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국방 R&D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영원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상당히 낙관적인 분이시네요, 그죠? 예. 문제는 지금의 정부 R&D가 대전 대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대전 대덕 R&D의 성과를 활용할 기업들이 현장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파급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아 씨는 연구개발 예산의 가장 바람직한 투입 배분이 필요하다. 전략개발 분야는 탑다운으로 하고 기초과학은 바텀업으로 아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그 전문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혹시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예. 예, 우선 건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2부에서도 비슷하게 이러한 대부분의 그 건의 사항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책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복 사업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민간 R&D하고 국방 R&D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바람직한 투입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집행이 잘 될 건지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부처에서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 3부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장무 총괄자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분 전략했습니다. 우선 박수를. 예, 안현실 노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장 4시간 반에 걸쳐서 이 마라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국가 R&D의 문제점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에 이 국가 R&D가 기여한 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개발된 국산 고속전철 그것이 이제 제가 총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96년에 그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떼제베에서 250km 고속전철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6년 후에 350km의 국산 고속전철을 해낼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과학기술부 그리고 산업부 또 그리고 건기여부 이 세 부처가 같이 힘을 합치고 모든 출연연구소, 전기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많은 출연연구원들이 거기 참여하고 또 지금의 로템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현대전공을 위해서 현대중공업 이런 그야말로 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국 2002년도에 시작품을 개발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품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또 수출도 하고 이런 데까지 온 것으로 볼 때 많은 성공사를 남긴 것이 국가 R&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추격형 이미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거를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선도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연구로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입체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산업계 그리고 이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연구가 그런 너무나 이 추격형이 아닌 그 원천 기술 개발 또 선도형 연구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런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R&D에 대한 방향을 이제 다시 재정립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산학연의 역할 분담, 연구의 역할 분담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각 부처가 산만하게 이렇게 그 연구 개발할 게 아니라 부원부처적으로 좀 종합된 안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밀어주자. 그리고 연구가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 개발, 이 사업화,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을 하자.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아까도 창의재단 이사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박희재 교수께서도 결과적으로 그때 90년대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신 건데 또 우리 황철주 대표께서 그렇고 오히려 90년대에는 이런 창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카이스트도 그렇고 여러 대학들도 그렇고 대학이 그런 창업의 중심이 돼가지고 일실험실 일벤처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근년에 들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 대학과 연구원에도 그런 앙트레프너십, 이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좀 더 많이 강조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또는 연구의 방향을 억지로 트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이 이 자발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벤처 기업에 또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늘 보셨다시피 이 최양희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서 이런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트라프레너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내부 소통을 잘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R&D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빼지 않고 잘 정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정부 R&D를 각 부처별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중복 사업이 많으면 예산 낭비가 되니 부처 간 의견 조율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R&D 예산할 때도 저희가 공청회를 갖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당시에도 이런 이 중복 연구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 연구를 많이 줄이고 예산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했고 또 이 보험부처적인 노력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부가 간사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힘을 갖고 여러 부처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런 R&D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장관님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과학기술평가원에 박영원 원장께서 이제 간사 역할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 후에 장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우리
미래부 장관님께서 마련이셔가지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숙제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R&D의 내실화 효율화를 하건 부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 이상 허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새벽에 다 아시다시피 그 10년 넘게 우주 비행을 한 그 로제타호의 그 탐사 로봇 그 펠레가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45년 전 그 1969년에 아폴로가 달 착륙을 했던 그 혁신이 미국에서부터 과학 기술을 떠나서 기술이었고 발명이었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이 그 루제타호의 그 탐사가 또 새로운 미래를 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연구 현장에 있었고 산업 현장에 있는데 그러한 그 아폴로가 달에 가듯이 또는 이 로제타호가 해성을 탐사하듯이 하는 그런 정말 그 상상도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특히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원장으로서 이런 연구 현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반성도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으로 좀 심어져 가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R&D가 지향해야 될 그런 거시적 철학에서부터 가버넌스 문제 또 손톱 및 가시 여러 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과 관련돼서 우리 박희재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신 게 평가 시스템입니다. 아마도 기초 연구가 또 제대로 되고 또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항상 머릿속에 그걸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담아서 또 미래부와 함께 여러 좋은 방향을 만들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희 키스텝도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미래부랑 같이 협의해서 기관 평가도 하고 또 과제가 각 그 에이전시에서 평가된다면 올라온 것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평가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평가도 많은데 그걸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그걸 사실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새로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쉽지 않지만 짧고 그다음 집중적인 노력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실제로 앞으로 한 1년 안에는 우리 또 최양희 장관님이 이렇게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어쨌든 이름 그대로 R&D 전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다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의견들이 담아져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최양희 장관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이십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열띠고 내용이 알찬 그런 토론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오셨고 또 우리 카이스트 경희 연세대 학생들, 저는 이 젊은 학생들의 발언을 보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핵심을 짚어서 얘기한 걸 보고 저희는 한국의 미래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R&D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이 R&D 혁신은 지금 해야 될 때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고 해야 될 시기가 또 시행해야 될 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또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예를 들면 선입감, 편견, 기득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공헌한다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모으시면은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저나 미래부 또는 정부 부처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그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가면서 그런 그것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일 자체가 여러분 본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진행을 열심히 해주신 지금 떠나셨지만 LG의 이익국 사장님 그리고 총괄자장을 맡아주신 이장무 국가과학실무회 위원장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문길주 원장님, 황철주 대표님 그리고 안현실 논설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우리 행사를 주관하고 일해주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영화 원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